네, 진짜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시장을 좀 보면 네. 뉴욕 증시 쉬었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시장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3,200선 저항을 쉽게 뚫어내질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는 여전히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못난 놈만 따라가는 거죠. 그게 못난 시장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체력이 좀 약하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지수 지금 3,200 근처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뭐 아주 좀 뭐 아주 못난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중국 규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 나오는데도 상해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가파르게. 근데 우리만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외국인 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갑자기 외국인 매도가 3천억 나오니까 또 맥을 못 쓰는 모양이 나왔는데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3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느낌은 한 중립 정도. 뭐 안 파는 것만 해도 어딘가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매도세는 조금 멈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조금 종목 장세는 돌릴 만한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외국인 수급 그 특이 사항을 잠깐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그 수급 보시면은 상당히 그 8월 31일부터 괜찮았죠. 이때 1조 1천억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또 5천억도 두 번 찍히고 어제 3천억 나온 거 제외하면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수성이 있다. 지난번 1조 1천억 나왔을 때는 MSCI 리밸런싱의 영향이 컸었다. 네. 이건 일회성이니까 뭐 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지난번에 9월 2일 날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블록딜이 있었어요. 이 블록딜 역량을 헤지펀드가 절반 정도 가져가는데 그것 때문에 5천억이 잡힌 거예요. 네. 결국 그것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잡혀 있는 게 유일하게 9월 3일 5천억 들어올 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매수 들어온 거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섞어놓고 보면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세가 멈춘 정도로 보는 게 맞겠구나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대구의 외국인 매도 나올 때 생각하면은 감지덕지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팔지만 않아도. 그럼요. 네. 팔지만 않아도 종목은 돌아가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그러면 어저께 그 전일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을 또 잠깐 보시면 또 특징적인 게 좀 있어요. 여기 외국인이 뭘 많이 팔았고 뭘 많이 샀는가 어제 걸 딱 보면은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시장을 사고 판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종목을 사고 판다. 이거는 뭐 인덱스 쪽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액티브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매도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 또 찔끔 사다 또 파네요. 제가 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들어가 있고 이건 블록딜 물량을 소진시켜야 됩니다. 헤지펀드가 한 절반 정도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걔들은 무조건 다 팔 거예요. 네. 그거 다 팔 때까지는 매도가 카카오뱅크는 계속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NC하고 이제 LG화학이 들어가 있는데 얘들은 코어를 건드렸으니까 실적을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LG화학이 우리 그 인산철 관련 배터리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제대로 약발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닥 찍고 있고 NC는 지금 뭐 기약 없는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자사주 30만 주 발표를 했어요. 네. 아마 이런 게 바닥을 좀 찍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쪽에 외국인이 뭘 샀나를 보면 철강주 하나가 딱 박혀 있습니다. 철강주를 좀 제법 사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위, 3위, 4위가 에코프로 BM, 첨보, LNF예요. 요거 다 전기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특정 섹터나 종목을 찍어서 들어온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도 이건 시장 지수가 아니라 인덱스가 아니라 종목을 찍어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수급을 감안하면 아마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중립에 가깝지만은 종목 장세를 돌릴 만한 힘은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추석이죠. 이제 1주 반 남았거든요. 추석 명절 다가오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장에 뭐 종합전적이 있었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은 한 10년 내 통계치입니다. 보시면은 뭐 통계치라 하기엔 그렇고 제가 뒤져본 거예요. 추석 전후에서 한 일주일 한 1, 2주 전을 보니까 하락이 5번이 있었고 상승이 3번 있었어요. 횡보가 2번이니까 추석 전에는 장이 썩 좋지는 않았구나라고 얘기하면 대충 맞는 거예요. 절반이 빠졌으니까. 그죠? 거기 맞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면은 상승이 7번입니다. 네. 요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하락이 2번, 횡보가 1번, 상승이 7번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석 잘 세고 와서 에너지 충전을 해서 그런지 장이 올랐어요. 그럼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략은 정말 단순 무식하게 이 확률을 맞다고 본다 그러면은 단순 전략은 다음 주까지는 좀 경계하시고 그다음에 추석 세로 가기 직전에 왕창 사놓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은 확률적으로 볼 때 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지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긴 좀 그렇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전략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지지부진해지면은 어딘가 우리 수급 주체들은 모멘텀을 찾습니다. 그곳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이제 요 그림 하나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률입니다. 싱가포르, 뭐 캐나다, 영국, 미국, 한국 등등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60% 넘어갔어요. 물론 1차 접종률입니다만은 네. 60%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월 말쯤이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 반 남았잖아요. 네. 아마 한 달 반 동안 위드 코로나 관련주 열심히 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석을 앞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추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모멘텀이 가능한 섹터나 실적이 되는 섹터에서는 되는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는 수급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아마 차별화 장세는 당분간 종목 간 차별화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스트레스는 조금 받으실 수 있겠지만은 잘만 찍으면 수익은 넉넉하게 낼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인덱스가 아니고 액티브, 그러니까 종목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명절을 앞두고는 을에 하락을 했고 명절 바로 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명절 이후에 그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말씀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종목을 그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리오프닝 관련주가 주축이 될까요? 주축이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미 뭐 한 예행주를 보더라도 약발 한 2번 받았거든요. 이미 좀 땡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못하겠지만은 지금 가장 확실하게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도 미국 시장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좋으면 다 필요 없어요. 리오프닝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적만 되는 종목이면은 자신감 있게 가져가셔도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모멘텀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스켓을 매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네. 바스켓을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제가 셰프라 그러면은 여러분께 재료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아서 어떻게 가져가시는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의 몫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을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 바스켓을 좀 보시면은 여전히 저는 현금 10에서 20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분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대응이 좀 늦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지금 장에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10에서 20보다 더 가져가셔도 돼요. 어차피 수익 안 나는 거 현금 가지고 있으면 기회는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보시고, 여기 이제 전기전자, 뭐 K-팝 회복, 코로나 회복주, 경기 민감, 성장 콘텐츠 등등이 있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SM이나 대우전자, 재료, 그다음 첨보, 현대차가 되겠는데, 우선 전기전자 중에서 이제 덕산 네록스나 삼성전기는 괜찮아요. 덕산은 굉장히 올리드 많이 가고 있는데, 원익 IPS 좀 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맛이 가다 보니까 원익 IPS는 전저점 깨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요거는 이탈 절대로 지킬 점이 있으니까 이건 빠진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켜주면 가는 거고요. KH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뭐 그대로 가져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K-팝이나 코로나19 회복주 중에서 모두 투어 좀 집어넣습니다. 호텔 신라 있고 모두 투어가 있는데 모두 투어 좀 집어넣겠고, 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붙었고 차트도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코스 정도로 가면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SN 같은 경우 어제 5% 급등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슈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중국 관련 이슈도 있고 코로나 관련 이슈도 있는데, 우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이것보다 좋은 섹터는 없죠. 왜냐하면 콘서트가 열릴 거니까. 저스틴 비버 콘서트가 내년 2월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하반기는 힘들 거고 내년부터는 거뜬하게 아마 수익에 반영될 것이다. 콘서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콘서트가 터지기 시작하면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게 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온다 그러는데 좀 중국 규제 심하잖아요. 연예인들 좀 이쁜 애들 남자 애들 중에서 얼굴이 좀 이쁘다 못 나오게 하죠. 규제하겠다. 네. 예, 옛날에 우리 70년대인가요? 그 장발 규제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웃기긴 한데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의 그런 분위기가 우리 70년대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부터 이틀 전부터인가요? 좀 센 게 나왔잖아요. 우리 그 주요 아티스트들의 그 팬덤이 움직이는 팬클럽을 다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센 거거든요, 상당히. 네. 굉장히 센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히려 엔터주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다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 다음 주에 왕이 외교부장이 온다 그러네요. 왕이 외교부장,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온다는 거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기대감이 1도 없다. 이게 가장 큰 호재예요. 와서 좋은 일, 뭐 좋은 거 내놓으면 땡큐,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어제 증권사 리포트가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타이틀입니다. 중간 타이틀이 뭐냐면, 엔터주에 관한 얘기였는데, 네. 중국이 없어진 동안 세계를 얻었다. 오. 아이고, 패기 넘치는 리포트입니다. 그렇죠. 중국 없어도 우리 먹고 살아요. 관계 없습니다. 거기 너무 쫄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중국 쪽의 시장을 놓게 되면 다른 시장이 보이잖아요. 미국 시장도 보이고 유럽 시장도 보이고 우리 지금 뭐 유럽 시장, 케이팝 시장 커지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러시아가 많아요. 아직은. 러시아가 굉장히 많고 영국이나 독일 이쪽은 뭐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어림도 없고 미국도 이제 주류로 들어가는 게 BTS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개척할 시장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요걸 조금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엔터주들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미 뭐 2배 다 올라갔지만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코로나라든지 중국 때문에 오히려 매출처라든지 그다음 매출 판매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네. 거. 그럼요. 중국이 저렇게 자꾸 해집어 놓으면 어차피 중국 매출이 없다는 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3년 전부터 사드 때문에 규제를 내왔는데 무슨 매출이 있어요? 1%대도 안 돼요. 1%대 뭐 몇 프로 한 자릿수 매출밖에 안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을 막아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뭐 유럽 다 진출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 덕분에 이제는 덕분이에요.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 덕분에 매출처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 플랫폼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감안하면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아직도 더 많이 가야 된다. 좀 자신감 있게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조정 나왔으니까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 1순위 대장이고 2순위 하이브로 보시면 돼요. 하반기에 하이브가 실적이 많이 올라오니까 블랙핑크 모멘텀이 있는 YG 엔터 괜찮습니다. JYP는 쏙 빼셨네요. JYP는 좋은데 지난번 실적이 좀 쇼크 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영업이익률 보면 베스트입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왜 제가 조금 후순위에 밀었나 하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 읽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오너분이 이제 좀 즐기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네. 최근에는 DOU에 대한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만은 그 의지가 제일 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후순위를 조금 뺐다. 회사야 좋죠.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제가 이제 현대건설이나 현대제철, 동국장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철강주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네. 좋을 수밖에 나쁜 점도 있겠지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9월이면은 그 미국에서 부양책 나오잖아요. 교랑 짓고 땅 판다네요. 요 뉘앙스 좋고 느낌 좋고 그다음에 우리 또 대선 후보들 다 주택 공급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 느낌도 좋잖아요. 봉현강도 좋고. 그리고 중국 쪽에 계속 지금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감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산을 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겠죠. 중국 내에서. 그건 또 싫으니까 수출을 막는다는 거예요. 수출 막으면 우리 국내 쪽에 철강 가격이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철강주 쪽은 또 유일하게 대형주 쪽에서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연결해서 건설주와 철강주 함께 엮어서 보시면
좀 대형주 중에서 무난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철강주가 정말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겨우 지금 살아나는데 불씨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는 놈이 없으니까 뭐 하나라도 올라가야죠. 그런 민간주 측면이고 내에서는, 네. 성장주에서는 근데 이제 전기차 쪽을 많이 꼽아주셨는데 수소 쪽은 없네요.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 2차전지도 굉장히 센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리스크 대비해서 생각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대비하면 수소가 더 세잖아요. 그건 살짝 뺀 거예요. 그런 건 우리끼리 하는 거고 괜히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또 급락 나오면 그 감당 누가 합니까? 아, 수소는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 쪽만 2차 전지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네. 굳이 하이리스크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중에서도 그 딱 항상 두 개를 딱 박아 놓잖아요. 뭐냐면 대주전자재료와 첨보거든요. 삼성 SDI하고 대주전자재료 첨보인데 요놈들이 지난주에 30%뭐 20, 10% 뭐 다 폭등을 했어요, 지금. 요 종목들이 왜 갑자기 급등을 했던가는 아까 LG화학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것과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었는데 LG화학이 갑자기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게 그 우리나라는 삼원계로 분류가 되는데 혹시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2차 전지는 구성 요소가 4가지지 않습니까?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중간에 분리막 나머지 전해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4개의 성능만 높이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계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양극재 요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원계니까 뭐 NCM 그러면은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은 인산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는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LG화학이 인산철을 한대요. 해야지 당연히 돈 되는 걸 왜 안 합니까? 중국 거기서 다 파먹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그 삼원계 우리 쪽이 불이 나고 있으니까 화재가 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인산철 중국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싼 것도 있겠지만은 안정성이 높아요. 충전이 빠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도 삼원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네. LG화학이 이번에 그 리튬 인산철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인산철하고 삼원계 쪽을 LG화학이 좀 분배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 하부에 따르는 또 밑에 애들이 좀 영향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대주전자재료나 첨보 같은 경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양극재가 아니니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음극 실리콘 산화제입니다. 첨보는 전해액이잖아요. 둘 다 독보적인 1위 기업이에요. 이런 애들은 인산철로 가든 뭐 NCM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더라. 특히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GM 공장, LG화학의 GM 공장이 지금 계속 건설이 되는데 그것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사 리포트가 갑자기 12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더라. 제가 보기엔 딱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 네. 그림이 맞더라. 그래서 LG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3일 만에 뭐 폭등이 나왔고 급등이 나왔고 첨보도 어제 10% 이상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더 가야 된다. 뭐 사도 됩니까? 사도 됩니다. 네. 예, 대신에 비중을 조금 줄여서 조정 대비해서 사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대차를 제가 또 네. 살짝 말씀드린 건 큰 떡밥을 던져주는 거죠. 현대차가 간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 현대차가 그 발표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45년까지 탄소 중립선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겠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현대차의 어떤 비전을 통해서 보더라도 오늘 또 수소 관련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더라도 역시 2차 전지와 수소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계속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경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수소 가시면 되고 나는 숫자가 나오는 그보다 조금 밑에 급을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가시면 돼요. 그럼 투자자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뭐 특히 오늘 제가 조금 포인트를 찍고 싶은 것은 위드 코로나 관련죠. SM이나 이제 모두투 이쪽이 움직이니까 이쪽 보시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가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 아직 활기차게 움직이는 종목 많으니까 지금 뭐 추수철 아닙니까? 추석도 다가오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마지막 수익을 거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전략을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